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환영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개강하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은 개강에서 만나니까 좋아합니까? 새로운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신입생이요? 네, 이제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술종합학교 신입생들은 노래 잘하죠? 저는 이번에 다 이제 전문사 과정. 대학원만. 네, 전문사 과정을 다 맡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여러 학교에서 친구들이 왔고, 근데 그런 만큼 이제 개성도 다양하고 또 다들 실력도 너무 좋습니다. 그 모교에서 올라오는 비율보다 외부에서 오는 비율이 더 많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부 학교에서 예술종합학교 전문사로 올 정도면 각 학교에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성실하고 예. 또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또 살아있는 수업을 하시는군요. 저는 이번에 박사과정 네. 수업을 딱 지금 벌써 14년째 하고 있는데 네. 그 소문이 났거든요. 네. 제가 빡세기로. 저는 소논문에 발표에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두려워하는 눈빛과 저는 어떻게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등록금이 얼마인데 그렇죠. 한 학기에 지금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번 예. 주에 계속 했던 이야기가 지금 배운 거를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럼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이 특히 예대는 일생일대 마지막 공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포스닥터가 없잖아요. 제도권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깨지고 음. 이때 고통스러워하고 이때 힘들고 이때 울고 맞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은 파니 맨델스존의 현악사중주 E플랫 장조입니다. 아하,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일단 파니 맨델스존이라는 작곡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맨델스존이라고 하니까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펠릭스 맨델스존과 다른 거죠? 다른 사람입니다. 아하. 우리가 생각보다 낯설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꼭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 한 여성 작곡가의 인생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자, 방금 제가 언급한 펠릭스 맨델스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파니 맨델스존과 어떻게 관련이 좀 있습니까? 네, 펠릭스 맨델스존의 누나가 바로 파니 맨델스존. 친누나입니까? 친누나입니다. 아하. 이 파니 맨델스존은 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19세기 유럽에는 여성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아하. 특히 좋은 집안 여성이 작곡가와 같은 어떤 사회 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가문의 수치라고 수치요? 여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그래서 여성 작곡가로서 주목할 야. 만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회적인 편견과 부모님의 반대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파니 맨델스존은 42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450곡 이상의 작품으로 중요한 음악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19세기라고 하더라도 좀 화가 나네요. 이 당시에 그 여성상에 대해서 슈만의 이제 가곡들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예. 그만큼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좋은 집안 여성이어서 또 작곡을 오히려 더 못했다니 참 아이러니한데 파니 맨델스존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시죠. 네, 1805년에 부유한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펠릭스 맨델스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맨델스존을 소개할 때 많이 언급했지만 이 집안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어허. 아버지 아브라함 맨델스존은 은행가였고 가정은 예술과 학문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어머니인 레아 맨델스존은 음악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파니와 동생 펠릭스를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파니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천재성을 보였는데요. 14살에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을 안보할 정도로 천재성을 지녔던 파니는 뛰어난 피아노 실력으로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펠릭스와 함께 괴테의 절친이면서 또 벽돌공 음악가로 불렸지만 작곡가와 지휘자로도 활동했고 또 베를린 음악원 교수였던 첼터에게 작곡을 배웠습니다. 이 첼터라는 스승은 파니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면서 파니가
남성이라면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만요. 부모님이 이 파니가 작곡가로 활동하는 거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을 가졌고 음악을 사랑하는 것은 좋아했지만 사회적 활동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집안이 좋아하지 않았죠. 아니 근데 아버지가 지금 14살에 바흐의 평균율 클라베 곡집을 그렇죠. 선물을 해주고서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집안에서만 쳐라 이거죠. 이상한 아버지네. 아니 딸이 잘하면 좋은 거지. 교양은 있으셨으나 사회적 활동에는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아, 예. 너무 감정이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성이라서 작곡가가 될 수 없었다니 정말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일단 음악사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네, 음악의 아버지 우리가 보통 바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음악의 어머니를 핸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저 핸델이 여자인 줄 사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라는 애칭을 붙여놓고서는 사실 남자입니다. 네, 그럴 만큼 음악사에는 여성 작곡가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바흐, 핸델, 모차르트, 하이든 다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세기까지 왔는데 당시 사회에서 이 여성이 작곡가로 활동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 파니가 15살이 되자 여성이자 아내로서 필요한 것들만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 부유한 집안 여성이 음악과 미술을 배우는 것은 단지 교양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불명예스럽고 가족의 품위를 해치는 일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동시대에 뛰어난 천재 음악가였던 클라라 슈만은 가난한 작곡가 슈만과 결혼했기에 피아니스트로서 돈을 버는 연주 활동이 가능했던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열받습니다.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클라라 슈만의 아버지가 위대한 음악 교육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하기를 바라기도 했었는데요. 아, 왜 이렇게 남성들이 못났죠? 아니 왜냐하면 아니 이게 만약에 이때 당시에 네. 여성 작곡가에게도 똑같이 네. 길을 열어줬다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바흐, 핸델의 버금가는 네. 여성 작곡가도 있었을 거고 이미 나왔겠죠. 베토벤, 모차르트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전 연주자 입장에서 이 정말 수많은 여성 작곡가들의 작품을 지금 연주 못한다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음악적인 유산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럼요. 아쉬움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차이점이 있어요. 어.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섬세함, 네. 그 모성애, 네. 따뜻함, 그 남성이 가지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파니에게 보낸 편지에 정말로 이제 못을 박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에게 음악은 장식품 같은 것이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없다. 네 동생은 전문 음악인으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자니까 음악을 취미로 삼고 현모양처가 되어라. 그래서 결국 이 파니는 동생의 앞날을 위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동생이 뭔 상관? 나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네. 아니 진짜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 아버지!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7, 80년대라면 약간 이런 분위기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었죠. 드라마에도 막 나오잖아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 볼 때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야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펠릭스 맨델스존 입장이 어땠습니까? 펠릭스 동생이죠. 그러니까 네. 펠릭스 맨델스존도 처음에는 파니가 작곡한 곡을 발표하는 것에 조금 주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라? 하지만 이 동생은 파니의 음악적 실력을 인정하게 됐고요. 때때로 자신의 작품집에 이제 누나의 작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펠릭스의 무언가 중 일부는 사실 누나 파니가 작곡한 작품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트리오처럼 정명훈, 정경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정명훈, 정경아, 정명아 이렇게 네. 남매가 이게 파니랑 이 펠릭스
참. 잠시만요. 그럼 파니가 결혼하면서 상황이 좀 달라집니까? 네, 좀 달라지는데요. 아하. 1829년에 네. 파니는 자신의 작품을 이해해주는 프로이센 궁정 화가인 윌헬름 헨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으로 탈출을 하는구나. 파니의 남편은 네. 파니가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아. 그래서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데요. 그리고 여러 번 파니에게 작품집을 내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순종적인 장녀로 살아온 파니는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가스라이팅. 그 파니가 말년에 남긴 작품 한 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The Year이라는 작품인데 저도 이 작품 너무 연주하고 싶어서 네. 요즘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1월부터 12월까지 파니가 생각하는 계절의 영감이 들어있는 작품집입니다. 남편이 각 곡에 맞는 시와 색 있는 오선지를 골라서 사파까지 넣어서 로맨틱해.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과 시와 그림이 함께한 이 작품이 애정까지 담긴 아름다운 종합 예술로 남아 있습니다. 야. 사실 한 4월쯤에 이 작품집 중에서 제가 하나 연주해 드리려고 하고 너무 있어요. 좋네요. 너무 좋네요. 잠깐만. 그 남편 이름이 지금 빌헬름 헨젤. 헨젤이. 헨델이 아니죠. 헨젤. 헨젤입니다. 예. 헨델과 약간 엔젤의 지금 합성 같네요. 그렇죠. 예, 느낌의 엔젤입니다. 지금 남편은 구세주문을. 그렇죠. 지금. 와. 자, 파니는 끝까지 그러면 작품집을 출판 못한 겁니까?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846년이 되어서야 첫 번째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할 용기를 냅니다. 그 이전의 작품 발표는 동생의 이름으로 출판되거나 비공식적으로 연주되는 정도였는데 파니가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남동생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평생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대에 따라 살아왔어.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런 삶이 불편해. 작곡가로서의 나의 행보는 너와는 매우 별개의 독립적인 결정이며 너에게 어떠한 불편함도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 나의 작품이 호평을 받는다면 난 앞으로 계속 작품 활동을 진전시킬 계획이야. 만일 반응이 시원치 않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삶에서 달라지는 건 크게 없을 테니 크게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나의 결정에 네가 너무 상심하지 않길 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남동생에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인내를 해왔을까요. 그러면서 파니는 적극적인 창작과 출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첫 출판 후 1년도 되지 않은 1847년에 리허설 도중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 파니의 죽음은 동생 펠릭스에게 큰 충격을 주는데요. 펠릭스 또한 그해 11월에 누나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대 출판은 엄청난 일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여성이 출판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더 힘들었고요. 지금 요즘 시대 출판 맘먹고 각자 오면 한 달 만에 하거든요. 정말로. 저는 아직 출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론 뭐 작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책을 6권이나 내지 않았습니까? 네. 보니까 이제 시대는 네. 책과 앨범을 내는 게 네. 이때 시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훨씬 그렇죠. 짧아졌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 출판은 지금으로 마치 OTT에 네. 시리즈로 드라마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정도의 에너지와 그렇죠. 이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파장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출판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자,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맨델스 존인데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정말 말도 안 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파니 맨델스 존의 작품을 펠릭스 이름으로 출간한 것과 관련해서 또 일화가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작곡을 해서 예.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성공한 작곡가는 너무나 많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난 작곡가는 거의 맨델스존이 유일하다는 이야기를 음악사 전체에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작곡가들이 부러워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남매는 세상을 너무나 일찍 떠난 거죠. 그런데 파니 맨델스존이 이제 동생 펠릭스의 이름으로 작품을 출간했을 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요 펠릭스를 만났을 때 예.
이 곡이 너무 좋다고 펠릭스의 한 곡을 연주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네, 그런데 펠릭스가 약간 머뭇거리면서 사실 이 곡은 제 누나의 곡입니다. 라고 고백을 멋있네.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반대 속에서도 파니는 계속 작곡을 이어갔고 종종 동생 펠릭스에게 보내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비공식적으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승부수를 띄웠어야지. 아니 왜냐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그럼 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접니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동생한테 얘기 들으셨죠. 접니다. 영국으로 예, 건너가겠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고 여성의 권익을 우리 여왕께서 좀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승부수를 띄웠어야지. 답답하네. 자, 잠시만요. 또 생전에 동화 작가 안데르센과도 만났습니까? 네, 안데르센이 이제 덴마크의 정말로 너무 유명한 동화 작가잖아요. 네. 안데르센이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파니가 주최하는 음악회에 초대됐다고 합니다. 아하. 안데르센이 파니 음악을 듣고 감탄하면서 파니의 살롱 음악회에 대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정말 기회가 많았어요. 저는 자꾸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이 사회의 압박이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안데르센이 누굽니까? 지금 덴마크에서 베를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요. 안데르센을 만났으면 바로 이제 그 남편분도 화가신데 네. 키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모든 게 맞아떨어지죠. 여왕까지 지금 4대 요소가 다 맞는데 와 정말 오늘 너무 스토리를 잘 가져오셨는데요.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여러분들 모두 흥미로우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해리포터 작가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야, 자 이렇게 당대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파니 멘데스 존 오늘날에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19세기 여성 작곡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많이 연주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었던 한해라는 피아노 연작곡이 유명합니다. 네. 제가 그 곡의 악보를 살펴보니까 제 손에도 조금 버거울 만큼 굉장히 손이 크셨나 봐요. 그래요? 네, 굉장히 넓게 잡아야 파니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손을 막 끝까지 벌려야 될 정도로 그리고 여성 작곡가라고 해서 우와. 마냥 굉장히 고정관념에서는 이게 음악이 서정적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남성스러운 파워풀한 모습도 많이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의 세계에서 여성 작곡가를 작곡하게 못하게 한 것이 사실 그 아버님의 실수셨고 그 사회의 어두운 면이었겠죠.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화가 나네요. 이 삭혀지지가 않네요. 제 생각에는 키도 좀 크셨을 것 같고 손도 크시지 않았을까 그런 왜냐면 태영선님 손이 작지 않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한 옥타브로 그러면 한 도에서 옥타브 위 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 파 정도까지 이렇게 쫙쫙쫙 빨리 움직여야 되는 이 나이프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야, 그렇군요. 파니 멘데스 존의 현악 사정조 E 플랫 장조는 언제 작곡된 작품입니까? 네, 1834년에 작곡이 됐는데요. 네. 이 작품의 첫 두 악장은 파니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구상했던 미완성인 피아노 소나타를 재구성한 거고요. 네. 3, 4악장은 새롭게 작곡을 했습니다. 현악 사중주라는 장르는 파니의 시대에는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여성 작곡가들이 없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성 작곡가들이 쓸만한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던 피아노 소품 또는 독창곡들이 아니라 이 파니는 현악 사중주를 작곡했다는 사실에서 음악적 야망과 도전 정신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이렇게 우리가 여성의 이 재능과 네. 이 야망을 우리가 억눌렀잖아요. 네.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스란히 지금 제가 지금 스토리를 쭉 보니까 네. 펠릭스보다 파니가 더 뛰어났네. 물론 여러분 자꾸 이게 펠릭스를 저희가 뭔가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깎아 내리다뇨. 그도 정말 정말 대단하죠. 역사적인 위대한 예. 작곡가죠. 예. 그런데 누나가 정말 만만치 않았고 제대로 작곡 활동을 했다면 어떨지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멋있는 포장 감사합니다. 자,
파니 멘데스 존의 현악 사중주 어떤 특징이 있는 작품입니까? 네, 전통적인 현악 사중주 작품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특히 첫 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는 관습적인 소나타 형식을 따르지 않고 몇 가지 주제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서정적 판타지 형식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특징이 낭만주의 시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자유로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누나의 이런 실험적 접근을 동생 펠릭스는 약간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긴 작품들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면서 어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쭈. 근데 동생의 비판에 네. 파니의 자신감도 조금 흔들리기도 했겠죠. 야. 그러니까 이 파니가 네.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명을 하셨으려나요? 아. 그런데 아까 동생이 보낸 편지를 보니까 네. 정말 간절함이 느껴졌고, 네, 정말 의지가 느껴졌고, 예. 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저희 애청자분들도 아까도 잠깐 제가 읽었지만 일을 10년 동안 어리짐에서 그만뒀다. 하지만 꼭 곧 다시 그렇죠. 나는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편지를 쓰는 장면이 비장했을 것만 같아요. 이름도 파니야. 파니. 와. 자, 작품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네, 4악장 구성입니다. 네. 1악장은 심오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자유로운 판타지아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구성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작곡가가 제시를 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가고 조금 변형시켰다가 다시 제시를 했던 주제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1악장이 항상 그런 형식과 규칙을 따르는 중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1악장에 뭔가 자유로움을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파니의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악장은 알레그레토이고 스케르초 형식을 따르는데 이 스케르초는 익살스럽게 농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파니가 당시에 여러 작곡가들과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파가니니 한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장은 로만세인데요. 몽환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로만세라고 하면 불어로는 이제 로망스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로맨틱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당시 유럽의 어떤 시의 형식의 한 일종이기도 하고 근데 이 로망스는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감정적이고 뭔가 내면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속 시원한 이 네 번째 악장은요 매우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앞서 나온 악장들의 뭔가 긴장과 감정을 해방시키는 느낌을 주고 또 긴장감을 극대화하면서 또 장난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결말까지 그 긴장감이 유지되는 매력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악 4중주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쭉 이제 내용과 함께 들어보시면 더욱더 이 파니에 대한 생각과 함께 감정이 이입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한 악장만 딱 들리거나 또 한 작곡가의 한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모두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던 이 파니 멘델스 존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사악장을 딱 들으시면 아마 사악장에서 파니의 그 오랜 세월의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그냥 외치고 있는 어떤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들을 현악 4중주 E 플랫 장조 4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이 4악장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악장 굉장히 흥미로워요. 재밌어요. 어허. 일단 재밌고요. 그리고 빠른 템포로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악장 들려드리지만 여러분 1, 2, 3악장은 꼭 챙겨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정창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서 소개한 파니 멘데스 존의 현악 4중주 E 플랫 장조 4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타카치 쿼르텟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파니 멘데스 존의 현악 4중주 E 플랫 장조 4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타카치 쿼르텟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와, 이 작품 자체가 에너지가 정말 활동적이죠. 기가 막힌데요. 정말 뭔가 어떤 정신이 느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제가 태양 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휘하는 네. 이제 교회 네. 찬양대 단원 중에 테너 네. 파트에 한 50대 중반 정도 5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딸이 음악을 하고 싶은데 네. 그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왜 반대를 하냐 물어보니까 음악하면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음악하면 좋지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요즘 아이들이 지금 워낙 접하는 게 많아서 네. 솔직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많다. 네. 그렇잖아요. 음.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의사를 부모님께 밝히는 것조차 나는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든다. 그렇죠. 부모님이 뭔데 그걸 뭐 가로막냐고 제가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파니 멘델슨 얘기를 들으니까 더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도 이거 말해도 될 말하세요. 이미 그렇게 얘기하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제 레슨을 많이 다니지는 못했었어요, 제가. 네. 그런데 이제 제 여동생이 저희 부모님께 수학 과외를 좀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방에서 수학 과외를 시켜줄 그게 여유가 된다면 태양이를 레슨을 한 번을 더 보내지. 이 이야기를 제 동생이 문 밖에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죄송해요. 혹시 듣고 계시면. 아니 그런 상처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런데 제 동생은 굉장히 이 진취적인 친구라서 현재 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자 유영주님 연주를 들으니 파니만의 음악 세계가 에너지 넘치고 재미있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3301 쓰시는 분 파니 멘델슨의 스토리를 듣고 음악을 들으니 울분, 도전, 용기 등등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파니 멘델슨의 음악에 감정이입되네요. 네, 저는 남자인데도 120% 되고 있습니다. 정은숙님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시대적인 편견 보내주셨습니다. 이고은님 여러모로 아까운 분이네요. 어쩔 수 없었던 그 시대 배경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경님 더 화내주세요. 아버지 많은 분들이 제가 화내는 것에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네. 이렇게 맥락 있게 딱 들으시는 게 아니라 잘라서 갑자기 입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아버지 화내는 것만 들으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자, 이수진님 얼마 전에 영어학원 교재에 나왔던 내용이라 반갑네요. 멘델스존이 누나를 여왕에게 소개해서 잘 되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영어학원 교재입니까? 그렇죠. 멘델스존의 파니 이야기를. 이야. 너무 좋습니다. 이야.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라이브 연주를 준비하고 있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이탈리아 작곡가의 가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경 교수님과 제가 직접 연주할 예정입니다. 작곡가 오픈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작곡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얘기하고 싶지만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제가 전에 불렀던 곡이 아니라 네, 혹시 태영 선생님 이 곡 전에 연주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많이 연주를 했어요. 누구랑 하셨어요? 소프라노 홍주영 선생님이랑 우리 수요초대서 아티스트. 가장 최근에는 홍주영 선생님이랑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키가 저랑 다르겠네요. 그 소프라노 키였죠. 생각하시기에 이 가곡은 하이가 좋습니까? 로우가 좋습니까? 남성의 목소리가 어쨌든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저희가 궁금증을 유발하고 곡 제목과 작곡가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또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는데 행복한 이 봄날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영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체르니의 안단테아 폴라카 2장조 2악장 알레고로 알라 폴라카를 호르니스트 헤르만 바우만과 피아니스트 레나드 호칸슨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